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요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관련돼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와 그리고 일본 증시, 니케이, 유럽 쪽 유로스톡스, 그리고 이제 홍콩 항생, 중국 상해 종합, 대만 가권 지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달러 원, WTI, 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추이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들고 있는 주식 키스코 홀딩스랑 효성전자가 아니죠, 효성화학, 그리고 LG전자, 그리고 이제 CJ제일제당, DLENC, 현대해상, 이제 GS 까지 이제 살펴보고요. 원래 KT도 있는데, KT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살펴볼 종목인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이제 살펴보는데, KT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KT는 이제 요일 종목 설명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일적인 종목 그리고 설명 전에 일단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에 일드갭이랑 페드 모형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를 이제 통화량 지수인 이제 M2로 나눈 지표, 통화량 대비 현재 증시가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나타내는 지수를 이제 S&P랑 코스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코스닥이랑 이제 코스피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초장에는 사실 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이제 다시 좀 빠지면서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한 0.2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랑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도인데요. 오늘 거의 증시랑 프로그램 매도랑 유사하게 흘러갔었고, 프로그램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 한 4,500억 정도 프로그램 매도가 있었고요.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오늘 개인이 한 7,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2,800억 매도, 외국인 거의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한 6천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한 2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8,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한 1,000억씩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는 김에 바로 그냥 일중 수급 차트 이제 누적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 이제 2001년부터 개인이 원래 한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순매수로 돌린 게 39조까지 순매수로 돌렸기 때문에 110조 정도를 정말 엄청 단기간에 거의 한 1년 반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누적적으로 다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급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냥 원래 선물은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 선물 누적 수급 같은 경우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직 확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좀 보여드리기는 아직 조금 애매한 단계여가지고 어려운 건 아닌데, 오늘 좀 만들다가 제가 지금 와가지고 넣지는 못했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좀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로 봤을 때 외국인이 거의 한 이 부분 이때부터 1월 거의 고점부터 계속 지금 약간 매도 추세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그 전까지는 사실 증시 올라갈 때 선물로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계속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수급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일단 3주봉부터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00년도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리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이제 1, 2, 3, 4, 5로 큰 1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A파, B파, C파로 미중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도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기 저점하고 여기 고점을 이렇게 채널링을 해봤을 때는 뭐 거의 이제 닿는 부분까지 오긴 했는데, 일봉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지금 약간 좀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추세가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좀 약간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뭐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저는 올라간다고 치면 3,5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락을 한 케이스가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지금 빠져도 뭐 사실 이상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일봉 때 추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좀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뭐 MACD나 RSI를 보더라도 좀 과열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 마지막 이제 3-1파를 좀 보시면은 뭐 여기까지 가면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5파는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인 것 같은데 뭐 사실 좀 5파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마지막 5파에 5파가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약에 여기 상승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가 이제 5에 1, 또 5에 2, 5에 여기가 이제 3에 1, 여기가 3에 2라고 하는데 3에 2가 생각보다 좀 길긴 해서 일단 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뭐 추세를 이럴 땐 조금 더 지켜봐야 사실 좀 파동을 더 매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제 상승폭 다시 다 되돌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를 해버렸고요. 52동 평균선도 하회를 하고 뭐 9일, 26일 후행 스팬까지 다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뭐 따라서 추세 자체는 뭐 좋지는 않다. 결국 마지막 남은 건 이 구름대를 깨냐 마냐인 것 같고요. 이제 추세선을 한번 그어 봤을 때는 이제 기존 이제 저점 부근이었던 이 부근으로 추세선을 그어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네, 거의 뭐 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어봤을 때는 일단 오늘도 추세선이 또 뚫리진 않았습니다. 뚫릴 듯 말 듯, 뚫리진 않은 이제 볼린저가 아니죠. 여기 구름대 딱 상단과 이 추세선에서 딱 멈췄기 때문에 이제 좀 아직까진 애매하고요. 이제 여기를 만약에 이제 좀 밑으로 뚫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젠 조금 하락 추세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만약에 좀 상방으로 본다고 쳤을 때 이제 기존 추세였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넘거나 이 추세선을 다시 넘거나, 과거에 이제 이번에는 못 넘고 빠졌었거든요. 이 추세선 자체를 못 넘고 빠졌었는데 이제 여기를 조금 넘거나 여기를 이제 밑으로 뚫어야 될 것 같고, 이제 직선 추세선을 생각해 본다면은 일단 여기가 1차적인 뭐 정고점이기 때문에 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넘어가면 확실히 이제 조금 더 상방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하방상으로는 이제 여기 전저점과 뭐 가장 완벽하게 사실 하방 추세로 볼 수 있으면 여기를 깨는 걸 텐데 여긴 너무 멀죠. 사실 너무 멀기 때문에 하방은 결국 이제 구름대 안으로만 들어와도, 그리고 여기를 깨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방 추세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를 깨냐 마냐, 내일 지금 깨냐 마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변화일이 일단 뭐 주봉 변화일상 뭐 여기가 이제 65주 나오고, 근데 이제 변화가 없고 그냥 더 갔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33주,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76주, 그냥 뭐 위든 밑이든 갈 것 같은데 뭐 지금 상은 뭐 좀 애매합니다. 위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밑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보여주고, 아직 추세가 딱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확실히 추세가 한 방향으로 가는 걸 조금 보고 나서 그때 조금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분봉으로 살펴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1, 2, 3, 4, 5로 내려간 것 같진 않거든요. 여기서 아마도 지금 그냥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로 1, 2, 3, 4, 5로 이렇게 빠진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이제 하나의 A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이제 빈 것 같고, 일단 그래서 C는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아니면 그냥 여기가 A, B, C로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새로운 상승 파동, 이제 1파, 어딘지 모르겠지만 1파, 뭐 2파, 뭐 3파 이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넘어서고, 직전상 여기를 넘어서고 여기를 넘어서고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밑으로는 일단 여기가 깨지면 조금 더 이제 하방 추세다라고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120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추세가 다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구름대를 좀 넘지 못하고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일봉상도 그렇지만은 이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 200은 이제 구름대 하단까지도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200으로 봤을 때도 이제 내일 만약에 빠지면 이제 좀 추세가 완연하게 좀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240분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의 240분봉으로 봤을 때 항상 코로나 이후로 이제 여기 딱 10월 30일 뭐 바이든 대통령 취임됐을 때 그때 부근이거든요. 그때 이렇게 막 랠리를 할 때, 그때도 딱 이 200일 이동평균선 부분에서 딱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13일 부근이죠. 이때도 딱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7월 9일 날도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과연 이제 반등을 할지 말지 아니면 뚫릴지가 관건이고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좀 뚫리면은 분명히 뭔가 추세가 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 뚫리진 않았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좀 뚫릴지 말지 뭐 내일 조금 보고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를 이제 일목균형표 숫자인 이제 9일봉으로 했을 때는 뭐 사실 코스피는 뭐 크게 문제 없지만, 일단 코스피도 이제 보시면 볼륨 저변은 상당히 모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가 커지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9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드디어 파라볼릭도 매도 시그널이 떴거든요. 변동성도 모이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첫 매도 시그널이기도 하고, 지금 전환선도 역전이 될 수 있는 구간이어서 일단 뭐 분명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추세가 조금 더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좀 안심을 해도 더 될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로 보시면은 이제 S&P 장기 파동 같은 경우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딱 삼각형으로 4파, 여기가 5파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그 다음에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점하고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는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여기를 만약에 하락하면 그때 조금 ABC로 크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은 뭐 빠지고 있지는 않고요. 주봉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 코로나 저점 이후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나오고 나서 마지막 이제 5파가 여기가 1파, 뭐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5파이고 지금 아직까지 하락이 시작된 게 아니다라고 파동을 매겼을 때 여기가 1파, 2파, 뭐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회 1파, 5회 2파, 그 다음에 여기 5회 3파라고도 매겨지는데, 뭐 일단 여기 5파가 막 그렇게 잘 매겨지진 않거든요, 파동이.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못 매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단계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뭐 어제 오늘 조금 반등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위로 다 올라왔고, 뭐 9일은 역전됐지만 아직 26일 후행 스팬은 호전됐기 때문에 뭐 추세상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일단 뭐 120분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좀 넘냐 마냐가 일단 뭐 선물상으로는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A, B, C는 맞는 것 같은데, 이 A, B, C가 이제 A여서 여기가 B고 C일지, 여기가 A, B, C가 이제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상승 파동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도 결국 그냥 추세선을 여기를 넘느냐 아니 여기를 밑으로 먼저 깨느냐가 일단 뭐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
따라서 일단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MACD나 RSI가 매도 시그널 나온 다음에 좀 하락을 했었고, 근데 일단 뭐 지금은 이제 뭐 거의 전환선 부근까지 다 붙여놨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다만 뭐 나스닥이든 뭐든 뭐 지금 뭐 다 사실 과열인 건 맞기 때문에 뭐 언제든 하락해도 이상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 뭐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깨지면 뭐 좀 매도를 하는 게 뭐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뭐 주가가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하락하면서 좀 변동성 상승을 했고요. 한 16 정도 기록하고 있고, 뭐 다 이제는 호전이 돼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좀 계속해서 좀 변동성은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50일 이동평균선도 또 넘었고요.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좀 넘어가려고 하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이젠 또 여기가 다시 넘어갈 땐 이제 저항선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따라서 추세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유로스톡스도 뭐 오늘 반등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만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름대 아니고 기준선 역전돼 있고 다 역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기준선이라도 넘어야 될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다 역전이 된 상황에서 뭐 오늘도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반등을 하면서 일단 뭐 구름대는 넘겼습니다. 파라볼릭도 매수가 나왔고 26일 프랭스팬도 호전, 다 호전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전환선 기준선 호전 빼고는 뭐 다 호전돼서 일단 뭐 타 증시 대비해서는 뭐 좀 괜찮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단 뭐 차트는 뭐 대만 갓권 같은 경우에는 좀 차트가 괜찮았다가 오늘 이제 빠지면서 뭐 기준선 전환선 다 하회하였기 때문에 뭐 26일 후행스팬만 역전되면 뭐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이제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뭐 좀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밴드 타면서 이제 볼린저 밴드 타면서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뭐 달러 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뭐 계속 그냥 타고 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WTI 같은 경우 일단 구름대 하단 부근에서 딱 지지를 하고 반등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뭐 여기도 이제 구름대를 위로 넘냐 뭐 밑으로 넘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결정되기 위해서는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구름대 안에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금리가 뭐 계속 일단 낮은 상태로 있어서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실질금리가 뭐 더 내려가면은 뭐 금은 좀 올라갈 것 같고, 실질금리인데 결국 테이퍼링 하면 전 올라간다고는 봐서 뭐 좀 중단기적으로는 조금 금은 좀 하락을 했다가 실질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으로, 실질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금은 내려가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 금은 올라가거든요. 좀 빠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좀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뭐 그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 오늘 뭐 또 급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한 2bp 정도 0.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뭐 어제 계속 좀 빠지고 있습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부근까지 좀 내려왔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추세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반등은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모든 추세가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그냥 하락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일단 좀 반등을 했고요. 한 1.2% 정도. 뭐 오늘 리포트도 하나 나오긴 했었는데 제가 켜놓지는 않았는데 일단 뭐 철근하고 이제 파는 건 철근이고 이제 원재료는 철 스크랩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가격의 차이가 이제 롤마진이라고 하거든요. 롤마진은 뭐 계속해서 뭐 지금 긍정적인 추세로 지금 가고 있고요. 물론 뭐 최고치보단 좀 내려왔지만 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2분기, 3분기 다 실적은 지금 다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실적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뭐 이 주식은 결국 가장 큰 게 대주주 분들이 이제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주주가치 재고를 얼마나 많이 해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납을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뭐 결국 자사주 소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증자, 왜냐면 뭐 돈이 워낙 많아가지고 쌓인 자본금도 많고요. 좀 무상증자를 해주는 게 뭐 가장 좋은 좀 주가 흐름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아직은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항선 기준선 뭐 26일 다 역전돼서 뭐 차트가 아주 좋진 않지만 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단 구름대 상단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는 게 뭐 가장 좀 그래도 좀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긴 하고요. 뭐 추세가 안 좋은 거 대비해서는. 그 다음에 뭐 효성화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한 2%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아직 뭐 기준선을 확실하게 뭐 깨지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저는 사실 뭐 해지를 하고 있어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크게 뭐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여기가 화학사긴 하지만 이제 PP가 이제 납사로 만드는 PP가 있고 이제 또 PDH라고 해서 프로판으로 만든 PP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LPG 가스로. 근데 이제 LPG 가스로 만든 이제 PDH로 만드는 게 이제 이 효성화학에서 하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마진이 왔다 갔다가 크지가 않아요. 납사 같은 경우 이제 원유 가격으로 이제 원유 만들 때 이제 정지할 때 나오거든요, 납사가. 근데 이제 PDH 같은 경우가 원유는 이제 납사 같은 경우 이제 원유 가격이 되게 들쭉날쭉한데 PDH는 막 그렇게 마진이 막 그렇게 변동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뭐 사실 되게 생각보다 여기는 좀 안정적인 사업군이어서 이제 뭐 유일한 리스크라면 그냥 사업이 너무 PP에 올인이 돼 있다 뭐 약간 딱 그 정도인데, 근데 뭐 그 PP가 뭐 굳이 PDH에서는 막 그렇게 크게 변동성이 또 크진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뭐 안정적이어서 뭐 웬만하면 뭐 차트가 그냥 깨져도 지금은 좀 들고 갈 만하지 않나라고는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뭐 지금은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차트를 또 보긴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뭐 지금 당장은 뭐 기준선 위에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물론 뭐 여기서 이렇게 깨진 건 조금 약간 기분 나쁜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주가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내재 가치상으로는 한 6만 5천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효성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0만원 정도 되고 뭐 할인율 7.25%, 성장률 뭐 2%, 뭐 나머지 이런 실적을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뭐 한 150% 정도 상승한 한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내재 가치는 둘 다 뭐 충분히 좋은 주식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그래도 뭐 기준선 위에서 또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뭐 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역전된 거 빼고는 뭐 9일 26일 프랭스팬도 호전돼 있고 뭐 구름대 상단에 있기 때문에 뭐 아직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는 뭐 구름대가 완전히 깨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들고 갈 생각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6만원 정도 되고 뭐 성장률 3%에 나머지 실적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래도 한 107% 정도 3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한 주식이다 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하락은 했지만 일단 그래도 뭐 구름대 상단 뭐 기준선 전환선 다 뭐 26일 9일 뭐 후행스팬 다 호전인 상태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추세가 뭐 안 좋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46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실적 전망치 이 정도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119%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사실 주가 움직임이 크진 않고요. 뭐 오늘 한 1% 정도 상승은 했는데 일단 뭐 기준선 부근 하회하진 않고 아직 뭐 있기 때문에 뭐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추세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는 DL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뭐 나머지 전망치 다 이렇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래도 한 3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어 보이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금이랑 자사주 매입하는 게 이미 공시가 났거든요. 배당 10%, 뭐 자사주 매입 5%, 그냥 15% 배당한다고 그냥 감안했을 때 하면은 우선주가 한 반값밖에 안 되거든요. 우선주로 하면 배당 수익 한 6%까지도 나올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우선주로 들고 있고요. 뭐 LG전자나 제일제당도 다 그냥 저는 괴율이 다 높아가지고 그냥 우선주로 들고 있습니다. GS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GS만 그냥 보통주로 들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 시총이 워낙 작아가지고 뭐 보통주로 들고 있고,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상승을 하면서 일단 마감을 했고요. 뭐 아직까지 근데 기준선에서는 못 넘고 있어가지고 뭐 기준선 일단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추세가 아주 나쁘다라고는 보여지진 않고요. 26일도 아직 뭐 역전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파란 색깔이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높을 때 저평가, 낮을 때 이제 고평가인데 뭐 상당히 그래도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은 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제가 매입한 주식 중에 지금 가장 문제의 주식이죠. 이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도 하락을 했고, 그냥 뭐 미련 없이 여기 이제 여기죠. 이제 여기 저점을 그냥 깨면은 이제 그때는 뭐 더 이상 미련 없이 저는 그냥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일단 뭐 일봉상으로는 다 역전이 되어 있고,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기준선 부분에서 좀 약간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이 딱 여기거든요. 여기가 깨지면은 그냥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일단 뭐 중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뭐 구주봉 봤을 때 일단 뭐 파라볼릭 매수 시그널,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고 뭐 전환선도 넘었기 때문에 9일 후행 스팬도 이제 곧 있으면 호전될 것 같고, 뭐 저는 뭐 중기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단기적인 차트가 뭐 좀만 더 빠지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현재 주가 한 43,000원 정도 되고 나머지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뭐 배당 성향 30% 주면 배당 거의 한 8%까지도 나오고요. 사실 뭐 회사 자체는 밸류에이션은 싸다고 생각합니다. 20% 주면은 5.3% 정도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내재 가치는 한 148%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오늘도 그렇고 뭐 제가 해지하고 나서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그냥 포트폴리오가 다 지금 코스피 200보다는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GS 빼고는 웬만하면 다 코스피보다 지금 더 훨씬 더 아웃퍼폼을 하고 있어서 이제 해지한 부분에선 좀 이익이 나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 매번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냥 이제 현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물 1억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저금리로 이제 똑같이 레버리지로 한 2배 정도 일으켜가지고 뭐 1억을 또 사고요. 그럼 이제 주식이 곱하기 2가 되죠. 근데 이 2억을 이제 선물로 해지를 하고요. 2억치를. 근데 선물 레버리지가 한 14배 정도 되거든요. 계산이 안 되는데 뭐 2억을 14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금액이 크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봤기 때문에 실제로 좀 지금 꽤 많이 빠지긴 했죠. 그래서 제가 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5%에서 그때 설정할 당시에 2.5%에서 마이너스 2.5%, 플러스 2.5%가 되면은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수를 좀 일부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했던 포지션이 코스피 200보다 내 주식이 덜 떨어지기만 하면 이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나고 플러스 이제 2알파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지면 이제 수익이 나는 포지션을 조금 해지를 이제 좀 구축했었고요. 지금 이제 밑에 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수익 나고 약간 여기서 좀 수익이 나는 뭐 그런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시 그냥 좀 이렇게 똑같이 맞춰놨고요. 이제 풋 쪽이 좀 커졌기 때문에 다시 조금 리밸런싱은 해놨고, 왜냐면 지금 위든 밑이든 아직까지는 좀 방향성이 정해지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정해지면은 좀 한 방향으로 제가 조금 더 이제 크게 베팅은 할 생각인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비슷하게 베팅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오늘 볼 주식 뭐 SK하이닉스, 네이버, KT, 페이스북 살펴보면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11만 7천원 정도 되고 뭐 전망치 이렇게 나온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뭐 여기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좀 항상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가 된 회사여서 한 1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내재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사실 뭐 항상 좀 저평가가 되고 있는 것은 뭐 여기가 이제 디램이 주력이죠. 근데 사실 나쁘게 말을 하면 디램밖에 없다라고도 되긴 하거든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은 없는 산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좀 약간 이렇게 절대가치 평가로는 항상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디램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아. 이제 업황이 뭔가 더 사용량도 많아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일 것 같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뭐 지금 현재 뭐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좀 항상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를 받는 것 같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일단 뭐 지금은 좀 비싼 편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이 연두 색깔이 높을 때 싸고 낮을 때 비싼 건데, 일단 뭐 2016년 이후로는 뭐 이 정도면 좀 비싼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를 봤을 때는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도 밑으로 뚫려 버렸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50일 이동평균선이랑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데드크로스까지도 곧 있으면 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차트가 안 좋다고 보여집니다. 뭐 전환선, 기준선, 뭐 9일, 26일 프랭스팬 뭐 다 역전이 돼버렸고요. 뭐 주봉을 봤을 때도 전환선, 기준선 역전되면서 9일, 26일 프랭스팬까지 다 역전이 되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사실 차트상 뭐 거의 이제 가장 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나라고는 보여지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보시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 현재 주가 한 43만원 정도 되고요. 뭐 할인율 7.25%, 성장률 3%, 뭐 캐펙스 이렇게 나오고 뭐 실적 이렇게 나온다. 뭐 실적은 매우 잘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 47% 정도 좀 고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 정도는 이제 오차 범위 내라고 했을 때는 뭐 소폭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는 절대가치 평가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사실 네이버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좀 변동성이 크죠. 뭐 지금 이제 네이버 페이가 이제 결국 쿠팡이랑도 붙어야 되고요. 이제 쿠팡이랑 붙어서 승자가 되면은 당연히 사실 이 밸류에이션은 제가 이렇게 이제 애널리스트 전망치 분들을 입력한 수치보다 훨씬 잘 나올 수가 있겠죠. 뭐 그리고 이제 주말에나 뭐 좀 시간이 날 때 이제 제페토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가상현실이 뭐 생각보다 저는 좀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깔아서 저도 플레이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뭐 그런 게 또 잘 되면은 뭐 당연히 이 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질 수도 있겠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만히 안 된 상황에서의 밸류에이션으로는 좀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매우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 훨씬 더 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라고도 뭐 보여집니다. 이건 뭐 사실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전망치를 일단 사용을 한 것이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충분히 좀 비싸 보이긴 합니다. 뭐 조금 일시적인 그 수익이 난 것 때문에 PBR이 조금 내려가면서 조금 싸 보이는 거는 있지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밸류에이션 부담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있는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주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상대가치 평가로는 조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전환선을 하회를 해버렸습니다.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매수 시그널이다가 이제 매도 시그널 나왔고요. 뭐 그래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뭐 1차 매도를 하는 게 맞았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면 워낙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하고 뭐 기준선까지 깨지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해도 될 만한 그냥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뭐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KT 보시면은 뭐 KT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뭐 상당히 그래도 잘 가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고요. KT가 한 34,000원 정도 되는데 현재 주가가 나머지 다 전망치대로 실적 나온다 라고 감안을 했을 때
한 256%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상당히 이 주식도 내재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배당도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뭐 좋은 회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 가치 평가로 했을 때도 뭐 이 정도면 좀 아직까지는 더 갈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ROE가 또 올라가면은, ROE가 이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내려오면서 주가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ROE가 좀 이렇게 계속 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뭐 주가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차트 보시면은 뭐 KT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가 상당히 좋고요. 뭐 전환선 기준선 다 돌파하고 9일 26일 횡스팬 호전되면서 이제 잘 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는 거 대비해서 뭐 잘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차트 보시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기준선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기준선만 확실히 뭐 넘고 나면 뭐 추세가 안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은 뭐 기준선 넘어간 매수를 해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지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저는 뭐 사실 많이 가봐야 한 8월 정도까지 증시가 가지 않을까라고는 보여져서, 일단 뭐 매수를 하신다고 하셔도 언제든 뭐 그냥 좀 뭐 특정적인 뭐 전환선이면 기준선 뭐 깨지면 매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가 아닌 이상 뭐 그렇게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준선 넘어가면은 뭐 일단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MACD나 RSI도 뭐 조금 과매도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RSI는 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뭐 가능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할인율을 9코트 10년으로 이제 차감한 일드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 색깔이 코스피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높을 때 저평가 주식이, 낮을 때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데, 뭐 거의 이제 거울처럼 좀 움직이죠. 근데 뭐 지금은 2019년 이후로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최저치까지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다가 좀 증시 빠지고 금리가 조금 빠지면서 살짝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단 뭐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은 뭐 충분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는 좀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금리가 지금 빠져서 그렇지 좀 더 올라가면은 더 있는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미국이랑 같이 돼 있는 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제 원래는 뭐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해 보이긴 하고요, 미국에 비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두 나라 다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치는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고요. 뭐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가별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이제 쓰는 모형이고요. 뭐 이제 좀 반등은 좀 해서 막 그렇게 엄청 이제 페드 모형상으로는 막 엄청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금리가 사실 미국은 뭐 거의 비정상적인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금리는 사실 지금 그냥 경기 침체를 거의 보고 있는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보통 한 1.4% 이하면 뭐 침체 레벨이다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뭐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거의 그런 거죠. 이제 약간 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걸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최악이죠. 이제 경기 상황에서는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일찍 페드 모형상으로는 좀 밸류에이션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저는 조심할 단계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엄청 싼 구간은 또 아니긴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로 봤을 때는, 일단 뭐 통화량 대비 이제 S&P를 M2 통화량 지표로 나눈 수치는 높을 때 통화량 대비해서 고평가, 낮을 때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는 다 컨버블 이후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통화량 대비로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치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이제 뭐 사실 2008년도 이후로는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여기도 있어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살펴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 보면은 잠시만요. 아이고. 일단 먼저 뭐 코스피랑 코스닥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24조 7천억 정도 되면서 뭐 그냥 어제에 이은 뭐 사상 최고치 수준을 계속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요. 뭐 절대치는 보시다시피 뭐 엄청나게 높은 수준입니다.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높아졌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도 뭐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 수준이고요. 신용잔고 이제 증감 속도 파란색 같은 경우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럴 때가 또 증시가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뭐 결국 조심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따라서 뭐 결국 지금 뭐 증시가 방향이 이제 좀 약간 국고채 10년 금리랑 좀 다르긴 한데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는 좀 침체를 바라보고 있고 뭐 S&P나 코스피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뭐 무너지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이제 곧 사실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채권이 맞냐 주식이 맞냐. 뭐 지금은 좀 주식도 좀 빠지면서 따라오긴 했지만은 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래서 결국 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머지않아서 뭐 오늘 내일 정도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뭐 아마도 내일 정도 모레 정도 뭐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아마 좀 추세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때 조금 약간 뭐 꼭 다음 주까지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머지않아 뭐 제가 봤을 때 좀 추세가 결정되면 그때 좀 추세를 잘 타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